당신은 누구의 편인가? 안녕하세요. 만화 설명해주는 남자 나그네 스폰서입니다. 마블 역사에는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이벤트가 바로 시빌워인데요. 마크 밀러가 쓰고 스티브 맥니븐이 그린 시빌워. 앞으로 7부에 나눠 이 시빌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토리의 시작은 뉴 워리어와 악당의 만남에서 시작합니다. 뉴 워리어들은 스탠포드 커네티컷주에 위치한 악당들의 아지트에 몰래 잠입해 잡으려 하죠. 하지만 바로 알 수 있는 건 악당들이 뉴 워리어들보다 훨씬 높은 레벨이란 것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던 그들과 싸우는 도중 나이트로라는 악당은 폭파합니다. 그 여파로 많은 스탠포드 시민들이 사망하죠. 초반에는 사망자가 600명으로 예측되었으나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그 숫자는 1000명에 가깝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중에 100명 정도가 어린 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빌워 스토리는 시작되면서 슈퍼 히어로들은 대중으로부터 야유를 받기 시작합니다. 나이트로가 스탠포드의 큰 부분을 폭파시키는 사건이 있고 나서 어벤져스, 엑스맨, 그리고 엑스맨을 감시하는 오피스 오브 내셔널 이머전시, 즉 줄여서 원이라는 단체에서 사건 처리와 생존자 구조 작업에 참여합니다. 이 단체에 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좀 더 깊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의 이 순간부터 이 사건이 낳은 결과와 대중들에게 끼쳐지는 영향에 대해서 천천히 느끼게 됩니다. 변호사로 활동 중인 쉬-헐크는 CNN에 나와 슈퍼히어로 금지령에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하지만 슈퍼히어로 등록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죠. 대중이 이번 사건으로 슈퍼히어로에 관한 불심, 불안, 그리고 불만을 표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스탠포드 사망자들을 추모하는 자리에 참석한 토니 스타크를 향해 사망자들의 한 어머니가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쓰레기 같으니 라고 외치죠. 사실상 이 전까지는 슈퍼히어로가 악당과 싸우면 도시가 파괴되는 것과 일반 시민이 다치는 것에 대해 거론된 적이 없었습니다. 더 큰 능력일수록 살상력만 부각이 되었고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들에 대한 동경만 보여졌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를 위해 소를 희생했다는 설명으로 끝이었고 그렇게 받아들여졌죠. 또한 국가나 정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죠.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대중의 첫 희생자가 나오고 맙니다. 휴먼 토치인 조니 스톰이 뉴욕의 나이트클럽 앞에서 시민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폭행 사건 후 baxter 빌딩에서 어벤져스, 엑스맨, 판타스틱 4, 스파이더맨 등 많은 슈퍼히어로들은 미팅을 가집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많은 이들이 슈퍼히어로 정식 등록에 관해 의견이 갈리고 편이 갈린다는 점입니다. 단점과 장점에 대한 의견이 오가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이가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전에는 전우이자 친구였던 사이도 선택에 의해 갈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더욱 이 시리즈가 왜 시빌워, 즉 남북 전쟁이라 불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천천히 기다려보자라는 중립을 선택하는 이는 없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다음은 캡틴 아메리카가 등장합니다. 쉴드 국장 권한대행으로 있는 마리아 힐 사령관이 캡틴 아메리카에게 슈퍼히어로 등록에 찬성하라는 최후 통첩을 전달합니다. 항상 의견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에 서 있던 캡틴 아메리카는 반대하죠. 힐 사령관은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렵게 가지 말라고 말하지만 캡틴 아메리카는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를 제압하려는 실드 요원들에게 도망쳐 캡틴 아메리카는 숨어버립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장면에서 많은 대중들이 백악관 앞에 모여 정식 등록을 요청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등록 찬성 입장에 서 있는 아이언맨은 많은 고위 간부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숨어버림으로 등록을 반대하는 히어로들에게 리더가 생겼음을 얘기합니다. 이후 이어지는 스토리는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의 경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인원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찾아다니죠. 처음에는 앤트맨과 같은 중요한 사람들로 시작해서 내려갑니다. 그러곤 나중에는 아무나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히어로라는 타이틀이 적합하지 않은 이들도 있으며 천천히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1부와 2부 사이에 잠시 설명드릴 부분이 있다면 시빌워에서 스파이더맨의 존재입니다. 영화에서는 깊게 설명이 안 됐지만 왜 시빌워를 사랑하는 팬들이 영화에서 스파이더맨의 출연 소식을 접했을 때 흥분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블 세계에서의 스파이더맨은 어쩌면 가장 정의롭고 순수한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은 수차례 인지를 구하기 위해 본인의 목숨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슈퍼히어로 사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하며 존경받고 있습니다. 또한 스파이더맨의 정체는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알려진 적이 없습니다. 계획적이든 아니든 그렇기 때문에 아이언맨은 스파이더맨에게 새로운 커스튬도 만들어주고 본인의 편으로 만들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맨은 마침내 대중의 앞에 서게 됩니다. 자, 1부는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기를 바라며 앞으로 진행할 시빌워 스토리 또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추천과 구독 부탁드리고 혹시 보시고 싶은 스토리가 있으시면 DC든 마블이든 상관없으니 밑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